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이민정입니다. 여러분은 중년외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에 찾아오는 외도는 다 성욕 때문이야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껏 수백 건의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던 남편이었고 성실하고 평범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피웠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욕을 못 참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건 성욕보다 훨씬 더 무섭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제어가 안 됐던 거죠.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나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야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채워줄 누군가가 등장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이 영상에서는 왜 불륜이 시작되는지, 왜 멀쩡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갈구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자의 외도를 쉽게 알아차리는 방법과 그 유혹을 어떻게 끊어내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하나둘 늘어난 주름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마음속에서 위험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걸까? 가장 빛나던 시절은 모두 지나가 버린 걸까? 이런 절망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힘이 넘치지 않고 사회에서도 점차 밀려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친 가장일 뿐 남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허탈해집니다. 여자는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아내,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여자로서의 내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15살 소년 소녀처럼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다른 점은 중년의 방황은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 당신은 여전히 멋진 남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아름다운 여자입니다라고 속삭여준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느끼지 못했던 그 인정과 설렘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위험한 마음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불륜이 시작되는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주변에서 불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례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분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은 원래부터 인성이 나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나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외도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배우자에게 외면당하고 방치된 감정의 갈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어온 5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저 집에 있는 가구처럼 대했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귀찮아하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등산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의 작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아봐 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따뜻한 말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 남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람은 나쁜 사람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오래도록 외로웠던 사람이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텅 빈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의 사랑, 대화, 존중, 칭찬 같은 것들이 매일 그 그릇을 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그 그릇은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밥은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 잠은 자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 텅 빈 그릇에 따뜻한 물 한 방울이라도 채워준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온통 쏠려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관계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혹시 텅 비어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을 무조건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외도 상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외모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같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은 점점 묻히게 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일에도 서로의 반응을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말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말은 오가지만 감정이 통하지 않고 이야기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정서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활 파트너로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게 되면 감정의 줄이 다시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륜의 가장 흔한 시작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뇌는 공감을 받는 순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눌 때, 사람과 사람이 깊이 연결될 때 나옵니다. 옥시토신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상대에게 더 깊은 애착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배우자에게서가 아니라 제3자에게서 분비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중독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장기 결혼 커플보다
감정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연애 커플에게서 옥시토신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체적 접촉보다 정서적 연결이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도 상대가 꼭 잘생기거나 예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작은 말에도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50대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오면 말을 안 한다고, 대화가 없고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만 틀어박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친구가 예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며 웃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유부녀는 어떤 남자에게, 유부남은 어떤 여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사람의 끌림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불륜 관계로 이어지는 상대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유부녀들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남성상은 한가한 남자처럼 행동하지만 나에게만큼은 관심을 퍼붓는 남자입니다. 현실에서는 매일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과 달리 자주 연락하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으며 정서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 있는 남자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써줄 수 있는 남자에게 여성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여성일수록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상대에게 쉽게 끌립니다. 세 번째는 나만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쉽게 말해 드라마 속 관식이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여성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런 남자입니다. 퇴근하고 오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며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남자. 현실에선 거의 없지만 이런 남자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갑니다. 다음은 유부남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젊고 예쁜 여자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한 편이라 외모에서 끌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쁨은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꾸미고 생기 있어 보이며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남성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는 못 만났던 이상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외도 상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은 못했지만 이런 여자와는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고. 연애 시절에 품고 있던 이상형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속도로 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여자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책임자 역할만 하다 보면 정작 남자로서의 자존감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남자로 봐주고 기대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여자를 만나면 남성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면 뇌는 다시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불륜이라는 것이 단지 외모나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너무 오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정서적 교감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대화, 퇴근 후에 안부 인사, 피곤한 하루 끝에 짧은 스킨십, 모두가 배우자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끌림을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의 부부에게서 느껴졌다면 더없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이제는 그 끈을 다시 이어야 할 때입니다. 바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은 원래 여러분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륜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일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현실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대체 왜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륜이 호텔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싹틉니다. 회사, 동호회, 아이들 학교 모임, 심지어는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모임에서도 감정의 시작점이 생깁니다. 자주 보는 얼굴, 자주 말을 나누는 사이, 자꾸만 일정과 시간이 겹치는 사람에게 정서적 친밀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익숙함과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자꾸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딱 내 마음이 허할 때입니다. 배우자와 다툰 날,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날, 내 노력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시기. 그때 우연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회와 거리입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가까운 사람과 강한 유대감을 맺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자주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유대감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은 영화처럼 멀리서 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생깁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오래 알던 지인 또는 우연히 제외한 동창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예전에 아무 감정 없던 친구가 유난히 따뜻하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그날 이후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시작될 때는 아무도 불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한쪽은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불륜이 생기는 시작점이라면 그 이후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감정의 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보다 더 강력한 중독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일상에서의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해주고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는 자극은 뇌에 강한 도파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보상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정서적 위로, 인정받는 느낌, 설렘 같은 자극과 연결되었을 때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감정적 외도나 불륜이 도파민 중독 현상과 유사한 뇌 반응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이 관계를 끝내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금단 현상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니까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감정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지금의 내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불륜 관계는 현실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면만을 보게 됩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 책임이 없는 애정은 언제나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로 끌어왔을 때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고 책임을 나눠야 할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이런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명예, 신뢰, 평온한 일상 등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불륜은 반드시 들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숨겨도 결국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키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만난 분들 중에는 불륜으로 인해 수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 하나로 시작한 일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경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쉽게 나누지 마십시오. 일상적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는 이성이 있다면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런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있는 부부는 외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에 놓여 있든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상대가 있든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불륜은 순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관계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감정이 끊기면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불륜을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당장은 밋밋해도 오래 남습니다. 오래된 부부관계, 말없이 함께한 세월, 익숙한 얼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신뢰와 존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는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설레는 감정 이전에 지켜내려는 의지가 먼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배우자와 다시 마주 앉아 감정의 줄을 다시 엮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공감이 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이 채널을 찾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주변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마음속 위기를 버티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다음 영상이 바로 찾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